안녕하세요. 주말면 되는 취업 비법들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자소서가 광탈하는 원인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자소서 코칭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인데, 자소서 작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평소 자소서 작성에 대해서 많이들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기본기가 부족한 자소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소서가 광탈하는 원인을 나쁜 자소서 유형 3가지와 좋은 자소서를 쓰는 방법 3가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쁜 자기소개서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채용 목적을 이해 못하는 자소서입니다. 의외로 채용 목적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한 동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라는 문항에, 또는 간략하게 작성하십시오라는 경우도 있죠. 이런 문항에 제가 어떤 부서에 지원한 이유는 우리 회사가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답은 회사가 지원자를 채용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가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무를 수행할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용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내가 수행할 역량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채용하는 거죠. 만약 특별한 지원 이유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제가 영영부서에 지원한 이유는 뭐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수업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는 것이 차라리 무난합니다. 두 번째 나쁜 자소서 유형은 행동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부족한 자소서입니다. 자소서를 회사가 요구하는 이유는 지원자의 경험을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원자의 경험은 자소서에서 물어본 문제에 대한 행동과 결과, 그리고 느낀 점으로 구성됩니다. 저는 이것을 두문행결점이라는 형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교내 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어떤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하였고, 무슨 대회 자원봉사자로 참가하면서 다른 나라 학생들과 교류를 하며 국가 간 교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어떤 활동과 뭐뭐 등을 개최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이 예시는 활동 결과 위주의 나열식 문장으로 대단히 많은 성과를 이룬 것 같지만, 중요한 점, 직무 관련 특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여러분을 채용하는 이유는 직무를 수행할 역량이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나열식으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는 것만 보여준다는 것은 좋지 않은 자소서 유형입니다. 세 번째 나쁜 자소서 유형은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유형인데요. 일관성이 없는 자소서입니다. 저희가 뜬금없는 에피소드가 나오는 유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소서들인데요. 앞에서 설명한 인과관계가 없는 자소서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소서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의 유형으로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이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내용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직을 지원한 지원자가 내 성격은 평소 많은 사람들과 지내는 것보다 혼자 영화 감상과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술했다면 채용 담당자는 이 사람이 과연 영업직에 적합한 지원자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무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둘째, 지원 분야와 경험이 상이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직무에 지원한 지원자가 교육사항에 기계 또는 전기 등 공학적인 내용만을 적어놨고요. 그리고 경험으로는 국제단체에서 자원봉사하는 활동을 적었다면 이 지원자도 마케팅 직무에 적합하다고 평가받기는 어렵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평소에 했던 많은 경험들을 설명하고 싶다 보니까
일관성이 사라지는 거죠. 자기소개서는 지원자가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수행했다고 무조건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직무에 연관성이 있고 또 그 경험이나 활동들이 지속적이고 일관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쁜 자기소개서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야기 소재를 찾아야 합니다. 지원 직무와 관련된 교육사항, 경험, 관련 에피소드 등을 충분히 생각해 놓아야 합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2개 내지 3개 정도의 소재로 자소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나쁜 자소서가 되는 겁니다. 소재가 적으면 당연히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 지원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많이 쓰는 이유가 소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소서는 직무 관련 역량을 정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소서를 이제부터 써야 하신다면 자소서 작성 전에 소재를 한 10개 정도는 생각해 보세요. 전공 및 학교생활,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등 어떤 소재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많은 소재를 찾아놓고 그 소재들을 간추리면서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충분히 완성도가 높은 자기소개서를 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소서 문항을 분석해야 합니다. 자소서 문항이 4개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문항을 4개로 구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각각의 문항은 질문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자소서를 통해 알고 싶은 것은 직무를 선택한 계기 또는 동기, 지원자가 갖고 있는 비전과 앞으로의 성장 계획, 지원자의 역량과 강점 등입니다. 이렇게 각 질문이 요구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하실 때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여러분에게 알고 싶은 것은 동기, 비전, 열정, 강점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자기소개서 문항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제가 두문행 결점이라고 앞에서 이름 붙인 저의 작성 방법입니다. 좋은 자소서는 제시한 문제에 대한 행동과 결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소서의 문항을 쓰실 때는 2갈씩, 제가 두문행 결점에서 두 갈씩, 문제, 행동, 결과, 점, 느낀 점으로 쓰시면 됩니다. 작성 방법이 어렵다고 하면 이렇게 이 두문행 결점을 나열해 놓으시고 문제에 따라 비율을 보시는 바와 같이 2갈씩과 문제를 20 내지 25%, 행동을 35 내지 45% 정도, 결과를 20 내지 30%, 느낀 점을 15 내지 20% 정도로 구성하면서 작성하신다면 인과관계를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항에서 요구하는 글자 수가 300자 미만으로 좀 적을 때는 느낀 점 부분을 결과와 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요구하는 글자 수가 600자 내지 800자로 긴 경우에는 소제목을 붙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조건 2갈씩으로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문행 결점이라는 방법을 잊지 마시고 작성하신다면 아주 좋은 자소서를 쓰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소서를 작성하는 핵심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이야기 소재를 찾아야 합니다. 둘째, 자소서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셋째, 두문행 결점 방법에 의해서 자소서를 작성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좋은 자소서를 쓰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질문사항이 있다면 이 동영상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에게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말면 되는 취업 비법들 좀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